우선은 사례를 배드리는 게 자꾸 말씀드린 게 가문, 아버지, 학교 네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부터 나오느냐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데 실제 사례를 배드릴게요. 이게 예외적으로 특별히 맞춰서 뽑아온 사례가 아니고 거의 다 이렇게 씁니다. 한번 근데 실제로 보세요. 거의 다 이렇게 쓴다는 건 아마 되게 저 양반 잔소리 하네 하고 듣는 양반도 10중 8군 이렇게 써갖고 올 거예요. 근데 한번 배드릴게요. 나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근데 처음에 그러면 뭐 대충이라도 쓴 거 있으면 만나서 한번 그래 봐줄게. 그 다음에 내가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뭐 돕든 고쳐주든 한다 했는데 보세요. 이건 이제 SOP가 아니라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쓰면 비슷하게들 나가요. 첫 문단은 완전히 다 아버지 얘기입니다. I로 시작하긴 했죠. 내가 이렇다면 하고 굳이 나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준 사람을 고르라면 내 얘기는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얘기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같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아버지는 아주 그냥 어려운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러니 끼니도 제대로 못 이었고 여건이 안 돼서 교육을 그대로 계속 받기도 힘들었다. 다행히 어떤 뛰어난 학생이기 때문에 후원자가 있어서 지금 까맣게 가린 부분 다 이제 개인 인적 사항이라 안 보이게 가린 거고요. 쭉 읽어보시는 건 가능할 겁니다. 후원자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의 아주 거의 아버지 같은 멘토가 됐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도 시켰다. 힘세지만은 정의롭지 못한 거에서는 아주 호랑이 같이 맞서서 싸워라. 근데 약하지만은 착한 사람들한테는 비둘기 같이 잘 대해라. 그렇게 가르쳤대요, 우리 아버지를. 그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됐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어디에서, 이거 미국의 아주 인류대학입니다. 대학 박사 학위도 받았고, 한국에서 그래서 그 분야에 아주 가장 뛰어난 무슨 학자입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 총장도 되셔, 그 총장이 돼서는, 그 어려운 집안의 애들을 밀어주는 어떤 장학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자꾸 서설 했잖아요. 여기서 아직 본일론도 안 나온, 나는 아예 안 나온 거예요. 굉장히 길죠, 문단이. 내가 얘기하는 거 배죠. 그 다음 문단은 그래서 나라는 얘기가 약간 나와요. 나, 어릴 때부터, 나하고 내 동생은, 근데 이게 바로 부모한테로 돌아갑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교육을 받았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듯이. 하고 그냥 아버지 얘기해요. 그래서 나도 뭐 그런 걸 본받아서 하려고 조금 뭐 해봤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자, 하지 말라는 얘기 또 나오죠. 어디 외고 나왔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대요. 네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나는 공부 잘한다를 얘기하려면 그리고 아까 내가 PPL 얘기하듯이 다른 얘기를 하다가 나와야지. 학교 얘기가 그냥 나왔고 근데 뭐 자연스러운 그거를 감싸는 다른 맥락이 없고 그래서 뭐 리더십 트레이닝도 했고 그리고 학부 때는 어디 병원에서 무슨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 이거는 제가 아직 아까 한번 언뜻 말씀드렸는데 쇼를 해서 이렇게 실제로 배줘야지 그냥 선언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딱 이 사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 정보로선 접수가 되지만은 내 마음이 공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운 사람하고 일도 해보고 어려운 사람들 관심이 있다고 말을 한다는 정보가 접수가 됐지. 이 사람 심성이 참 어떻겠구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보는 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게 길지 않으니까 요 글은 그냥 한번 다 보시죠. 미국의 아버지가 뭐 연구년 비슷하게 갔을 때 한 학기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 다음에 그냥 아버지 얘기예요. 이렇게 나가고 이 학생이 뭐 못했다가 이 학생 우수한 학생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근데 결국은 이 우리나라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냥 여기 끝까지 아버지 얘기 나와요. 아버지를 따라서 열심히 하겠다. 결국 전달이 안 되는 건 나 누군데요. 나 이렇거든요. 하고 안 물어본 점이 나 괜찮죠에 상대가 동의를 해주기를 바라는 건데 나 얘기를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 번 얘기하면 자꾸 잔소리가 되는데 거의 다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얘를 옆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 또 요즘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그 봐주다 보니까 after 이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어디 가고 아버지 얘기만 나오니? 아버지 얘기 쓰는 자리가 아니다. 너 누구냐고 질문했는데 자꾸 딴소리 하냐 이 얘기거든요. 이게 밑으로 그냥 합시다. 고친 거예요. 고친 결과가 아주 세진 않아요. 근데 하나가 확인이 되는 거 지금 아버지 얘기 없어요. 세든 아니든 내 얘기예요. 근데 이건 기본이거든요. 앞에는 그게 안 맞춰져 있는데 고친 겁니다. 내 얘기부터 나오고 나는 뭘 좋아하고 어릴 때는 그래서 이렇고 이런 걸 해봤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좀 도와주는 거를 즐겼다. 그 다음에 대학교 와서는 계속 그 어려운 사람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뭐냐 어떤 것도 해봤고 어떤 것도 해봤고 하고 그런 조금 불우한 사람들 하고 접해보니까 어떻더라. 나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 앞에 글은 그렇게만 써 있었거든요. 해봤더니 내 눈에 이런 게 배더라. 이런 생각도 했다. 그러면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뭐를 했다고만 돼 있지. 그래서 어찌됐든 얘기를 엮은 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학원에서도 그런 거 관련 공부를 하러 어떤 동기부여가 됐고, poverty studies 같은 거 이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 중략을 했습니다. 하고 중간에 무슨 경험이 있어서 보니까 직접 봉사라든 뭐 하든 겉으로만 돕는 게 아니고 직접 가까이서 보게 됐다. 그 실제로 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 받고 하는 뭐 그런 사람이죠. 그 처지나 이런 걸 가까이서 보면서 그런 걸 더 뭘 느끼고 생각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되는 거죠. 글 쓰는 사람이. 나 그냥 봉사활동 열심히 했어요.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오케이. 요건 시도가 좋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열심히 위해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원래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 나중에 대학원에 다니든 아니면 혹은 뭐 사회생활도 그런 관련으로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또 부딪혀 보니까 실제 사례 이 공부만 갖고 내가 지금까지 한 공부만 갖고 또 그냥 조금 더 봉사를 열심히 한다 이거 갖고 해결될 얘기가 아니구나를 깨달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럼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너희 학교 같은 데 가서 내 여태까지의 경험과 이런 거를 종합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거와 실제로 맞서서 내가 무엇을 효과 있는 거에 뭐를 할 수 있다. 내지는 더 크게 뭐 정책으로 뭐를 하는 차원까지도 가봐야 된다. 여기를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쓴 거거든요. 앞에 얘기 우리 아버지 보니까 훌륭해요. 아버지 영향 많이 받고 아버지 실망시키지 드리지 않은 뭐 딸로 자라는 것으로 뭐 그랬으면 해요. 느낌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잔소리 또
다 이렇게 써와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들을 땐 뻔하지만 자 실내를 하나 봤으니까 이왕 이거 꺼낸 김에 하나 더 조금 다른 주제 보여드릴게요. show don't tell이라고 해서 이건 지자랑하고 묶이는 거예요. 지자랑을 하든 뭐 내세울 거든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어디 공개된 소스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이제 자기 영문 소개서라고 쓴 거예요. 일단은 땡땡땡 형식으로 한 거는 확 읽어보기는 편해요. 오케이. 거기서는 점수, 근데 점수 많지는 않아요. 오케이. 이런 거 없이 제목이나 뭐 땡 한 거 없이 그냥 주룩 쓴 거보다는 파악하긴 좋죠. 우선 이건 이 사람 백그라운드 얘기고 이 사람 개성 얘기고 아 이것들을 갖췄네. 밑에 보면은 그래서 뭐 사회생활 경험이 뭐냐 내 모티브가 뭐냐 내 야망? 이라기보다 하고 싶은 게 뭐냐. 근데 가만히 봅시다. 여기서조차 부모님부터 나와요. 얘기가. 여기서조차. 아주 체화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얘기하라고 하는데 부모님 얘기나 가문 얘기부터 나와요.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가르쳤대요. 이거 보세요. 첫 문장 한번 근데 봅시다. 마음이 이건 뭐라고 하죠? 개방적인 거하고 약간 다른데 뭐 개방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유연하게 내 것만 생각하지 않는다죠. 오픈 마인드 하면서도 요건 말은 약간 잘못했는데 원래 하려는 의미를 풀었으면은 마음은 내가 열어놓되 have values 가치관이 있어라가 아니라 내 가치관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내 뭐라고 하나 내 중심이 있고 하지만 남의 얘기도 그것만 고집하지 건 남의 얘기도 들어준다 이 얘기. 그렇게 하도록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모든 거에 정도껏 절제를 가하면서 하라고 가르쳤다.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요 센텐스를 읽고 이 사람이 이 모 씨가 마음이 열려 있고 중심이 뚜렷하고 모든 걸 잘 적당한 선에서 절제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이렇게 해요? 그냥 그런 말을 했구나로 보이죠. 꽝. 이게 텔이에요. 하는 얘기 내용이 내한테 접수돼서 내가 아 그렇구나 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쇼우를 했을 때는 그 반응이 나와요. 텔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말하네. 그 다음 하나 더 나오면 다들 그 얘기는 해. 그럼 그렇지 않다고 할 거야? 전혀 안 받아준 거예요. 읽는 사람이. 근데 이것도 유감스럽게도 자꾸 잔소리하는 이유가 다 이렇게 써요. 나는 그렇게 쓰지 말아야지 하는 이제 결심이 눈에서 변해요. 우리 저기 방송하는 학생이. 근데 이게 다 그래요. 그냥 어쨌다 말하자면 이거는 텔은 뭐냐면 우리말로 이 부분 전체가 텔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장을 하거나 그냥 선언을 한 거예요. 그 여지가 남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했냐? 선언했냐? 그 다음에 여지가 남는 게 그대로 그걸 받아줄 것이냐 아니냐? 근데 잘 안 받아줘요. 왜냐면 내 감성적으로는 마음이 따라 움직이면서 공감이 안 일어났거든요. 아프다고 말을 했구나로 들리지 아팠다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느껴져야 공감이 가거든요. 자, 백그라운드 그러고 날렸고요. 캐릭터도 첫 문장 멋있어요. 항상 나 자신에게 말하곤 한다. 뭘 말하냐? 인생은 내 하기 나름. 지금 문제가 똑같죠.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사람이구나로 들려요? 아니면 그런 말을 했구나로 들리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조금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에서 딴 점수가 없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약간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텔만 했지 쇼를 안 한 거예요. 쇼라는 거는 약간은 내가 어떤 정보로 들었지만 그 말하는 바에 대해서 내가 약간 감성적으로 동조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뭔가 같이 움직여야지. 공감이 중요해요. 공감을 했냐 거기서 말하는 바에. 아니면 그냥 말한다고 그냥 그 세계 문학에도 보면 뭐 시라노나 뭐 이런데 연애 편지 잘 쓴 사람 뭐 이런 얘기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연애 편지에 이 사람이 대소를 해주는 걸로 시라노가 저희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연애 편지 쓰는데 제 1조가 뭐냐면은 당신 사랑합니다. 너무나 미치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연애 편지에서 그건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결을 쓴 거예요. 연애 편지는 거꾸로예요. 당신 사랑합니다 하면 그 다음에 더 할 말이 없어요. 내일 뭐 영시 강의한데 또 예외적인 시를 하나 배드릴게요. 그걸 뭐 우리 말하는 두갈식 개조식처럼 사랑합니다 해놓고 풀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사랑합니다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묘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연애 편지도 그렇고 지금 딴 것도 이런 게 아까 그런 거 쓰지 말라고 그랬죠. 나 성실합니다. 공부 잘합니다. 착실합니다. 그 얘기를 써봐야 텔로밖에 안 들려요. 내가 성실하거나 뭐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성실한가 보네. 이 생각이 들도록 쓰는 거예요. 그럼 성실하다, 착실하다, 공부 잘한다는 내가 만든 생각이잖아요. 저기서 만들어서 나한테 읽어보라고 설득돼 보라고 전한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내가 저항을 안 하거든요. 상대방이 말한 생각이면 내가 일단 저항 한번 걸르죠. 걸른다는 건 저항할 찬스가 한번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쇼동태를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례고 반대 사례. 이게 지자랑의 사례로 올렸는데 그 팩트 자체를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뭐의 어떤 맥락에서 끼워넣는 정보라면 사이드로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오는 메인 얘기가 아니까 그거 막으려고 아니면 걸르려고 내가 보고 있는데 얘기 들어오는 중에 같이 묻어서 들어오는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거 아주 짧은 겁니다. 영국 사이트에 누가 띄운 건데 여기 보면 프로파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프로파일이니까 CV나 스테이트멘트에 그냥 아주 짧은 요약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다 잘 들어있어요. 학교 어디 나왔다가 그냥 나오죠. 전공이 뭐다 나오죠. 이거 영국 학자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공부 잘했다는 것 같아요. 그 인턴도 했다. 이거 또 안 나오기 시작하네. 인턴을 해보니까 어디에서 이거 네임 드로핑이라고 하거든요. 영어에서 보통 쓱 말하면서 이름을 자꾸 언급하는 거예요. 학교 어디 나왔다도 이거 비슷한 거죠. 나 뭐 S대 나왔는데 K대 나왔는데 Y대 나왔는데 뭐 국민대 나왔는데 뭐 이러면서 그 자체가 주제가 되어갖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를 하는데 내가 뭐 어디 대학 나온 게 아니 어디 대학 다니면서 배운 경험이나 지식이 바탕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게 주제 아니지만 사이드로 묻어서 들어오는 정보가 접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공부는 꽤 했나 보네. 내 판단, 내 생각이니까 그거는 저항이 없이 쉽게 접수가 돼요. 뭐 여기 괜찮은데인가 보죠. 괜찮은데 인턴도 했다. 그러니까 학교도 뭐 그런데 공부도 잘했대고. 근데 보세요. 그냥 공부를 했다. 어디 인턴을 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끝나거든요. 아까 한 예도 그렇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경험에서 나는 그래서 어떤 걸 얻었고, 근데 이것도 나는 섹터 노레지가 있다. 그 자체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딴 스토리가 있는데 이게 다 묻어서 들어온 얘기예요.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이런 데 인턴도 했고, 인턴을 하다 보니까 분야도 어느 정도 잘 알게 됐고요.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고 경험도 있고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네요. 이 좋은 말을 메인 포인트로 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효과 빵이에요. 접수 안 돼요. 근데 다른 어떤 나레이션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이 얘기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내가 주로 공격하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어떤 위장을 쓰는 거 비슷한 거예요. 메인 얘기가 딴 거인 것처럼 하면서 여기서 다 달고 들어가서 이 디펜스나 필터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 과거 어떤 경력도 있고 현재는 약간 약하지만 후에마이도 대충 있고 마지막 이건 결론을 여기는 과거부터 시작했네. 아까 내가 과거부터 시작하지만 근데 딱 이게 마무리처럼 강력하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싶다. 궁극적으로는 나는 커리어 목표가 뭐다. 근데 굉장히 이게 인상적인 게 아주 짧잖아요. 말하자면 길이에 비해서 농도가 무지 높아요. 미사여구도 들어갈 거 다 집어넣었는데 무리해서 넣질 않았어요. 그 PPL 치고는 되게 강력한 효과예요. 이게 짧게 하고 맥락에도 안 튀고 PPL인지 뻘인지 알지만 그거보단 긍정적으로 접수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배드릴게요. 얘는 동구권 어디 출신이에요. 처음 읽었을 때는 내가 갸우뚱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만은 괜찮아요. 이 위에 여기는 그냥 영국애가 쓴 것 같고요. 여기는 영국애가 아닌데 영국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얘는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 지원인데 아마 대학 지원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뭘 이뤄놓은 거를 여러 거 하기는 힘들어요. 대학원 정도 나오거나 최소한 석사과정 이상 나왔으면 자기가 나는 공식적인 실적이 뭐가 있습니다. 얘기해 되면 여기는 이제 자기 포텐셜만 주장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자, 나 똑똑해요. 컴퓨터에 관심 많아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얘가 얘기를 엮은 방법을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약간 조금 뭐 거창하게 얘기는 했는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 사회 기조가 이렇다 하고 오케이 짧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게 장황하면은 벌써 이것도 장황하게 삼천 벌써 시작하지만은 근데 그러니까 뭐 단순한 논리지만은 점점 이렇게 그 컴퓨터 이런 게 발전하면서 프로그래머에 대한 수요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유예요. 내가 고상한 것 때문에 어떤 컴퓨터에 관심 게 아니라 디맨드가 많으니까 그럼 뭐 취직도 잘 되고 돈벌이 잘 되고 뭐 그렇게 얘기해도 그만이에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면 돼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럼 그거 관련해서 이게 약간 벌써 한 문단에 전부 묶여 있지만 계절식인 구조가 나오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그래서 이래서 되고 싶다. 컴퓨터 사이언스에 지원을 하니까 내가 지원하는 이유는 뭐다? 간단하게 그냥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사회 전반에 디맨드가 많고 각광을 받으니까 나 취직도 잘하고 돈 벌고 싶다. 그래서 지원한다. 그 다음에 주절주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고상하고 거룩한 걸 되면 오히려 설득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이게 좋은 목표나 동기든 아니든을 떠나서 그 동기의 문제가 여기서 딱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게 계절식 구조 비슷한 게 그 다음에 더 자잘한 것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어서 그 다음에 내 자유시간에는 이러이러한 거 했고 어쩌고 저쩌고 더 자세한 거.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나는 장점이 뭐다 해본 게 뭐다 쭉 여러 가지가 된 거예요. 근데 아까 PPL 이것도 PPL 뭐 저기지만은
서술이 아주 자연스러운 구조에 이걸 그냥 갖다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공부도 했고 저거 공부도 했고 다 딸려 나와요. 하면서 나는 뭘 잘한다. 근데 뭘 잘한다고 얘기가 아니라 관심 있으면 뭘 하다 보니까 이러고 이것도 배웠고요. 저것도 배웠고요. 이것도 저것도 배웠다는 좀 약하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는. 그래서 한 세 개를 놓고 조금 이런 뭐가 제일 좋은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생각도 있는 사람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독학을 하더라도 생각이 있고 몇 가지 넓게도 알지만은 요게 전문이다.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얘기 되게 잘한 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 부분 여기 있네요. 자기 혼자 독학을 했는데 컴퓨터 랭귀지 중에 Ruby, SQL, Python 3, HTML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러고 자기가 섭렵을 했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조금 한번 연구를 해봤다. 생각을 갖고 뭘 봤다 이거.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파이썬 3가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거기에 특화를 하려고 한다. due to 왜 그렇다. 훨씬 설득력이 있죠. 나는 그냥 컴퓨터 랭귀지 여러 개 배워서 잘 알아요. 근데 그 중에 이거 잘해요. 선언하고 끝나.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그건 생각이 다르잖아. 내가 누구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한다.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잘 쓴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까 그 말은 지자랑해서 지자랑 열거 보통 그냥 딱 열고 하고 선언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 알아서 내 잘난 걸 알아달라 이 얘기고 나 잘났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 이런 생각 이런 거 했다. 그럼 읽는 사람 생각에 괜찮네. 그 생각이 들도록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남는 게 SOP 모범 사례가 있는데 요건 다 끝나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아까 4번이 뭐였죠? 구체적인 포인트가 뭐다. 쭉 열거했잖아요. 그럼 이거 같고, 그럼 내가 실제로 자소서든 뭐든 작업을 시작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구체적으로 그럼 여기는 행동 지침들 처음에 그 자루진 자소서 가득 찬 자루진 사람 배줬잖아요. 그러면 다시 연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상황이 뭐냐. 내가 백지에 그냥 내고서 아무데나 날려버리는 거냐. 아니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좀 이상하게 좀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호적인 거 아니에요. 딱 하면 왜 왔어요? 이거 영어로 왜 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이 영화 얘기하면 또 너무 세대 차이 나나? 젊은 사람들하고. 조금 더 근래 영화는 아마데우스의 이 대사가 나옵니다. 아마데우스는 또 요즘 학생들은 그것도 옛날 영화라고 그럴 것 같다. 모차르트를 만나는 날 아침에 황제가 딱 나왔는데 모차르트는 아직 안 왔고 황제가 나와서 사람들이 쫙 서 있으니까 What do you have for me? 그 대해서 정확히 똑같은 게 나와요. 오늘 뭐야? 무슨 얘기 할 거야? 우리 뭐 할 거야? 이건 근데 윗사람이 묻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What do you have for me? 나 심심해. 그래.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아니면 나한테 뭐를 읍소할 건데? 딱 이 얘기거든요. 이게 좀 약간 부담 가죠? 벌써 상황 이거부터 시작하면은. 분명히 근데 좀 약간 안 좋게 이런 사람이 조금 더 아까보다는 unfriendly한 사람이에요. 상황이 안 좋죠. 생각을 하다 보면요, 이게 최악이에요. 면접관이든 사정관이든 이 사람 나오면 그냥 집에 가세요. 안 돼요. 트럼프가 이 포즈를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사진이 많아요. 근데 이 사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괜히 일찌감치 포기하니까 요 정도 상대를 놓고
얘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갸우뚱 긴가민가한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해놓고 자 그럼 뭐를 작업을 해야 될까요? 플랜, 맵, 할 얘기를 만드는데 두 가지예요. 내가 넣어서 해야 될 얘기가 뭔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뭐 공부 잘하는 것도 뭐 하는데 다 모아본다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이건 뭐 질문에 답한다는데 답해야 될 질문들이 내가 다 뭐가 있었나. 그에 대한 답이나 뭐 내가 할 얘기나 그게 다 있나. 그럼 주머니가 있는데 요리를 치면 재료를 다 모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엮어야 되냐. 두 번째 문제가. 이건 여러 가지 피스가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커다란 자리에 피스가 많은 거예요. 요것만 다 넣으면 돼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기서 부족한 것도 없고 쓸데없이 들어간 것도 없다는 것도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굳이 넣어야 되나.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다 담아서 한 맥락에 한 덩어리로 잘 엮으면은 그게 내가 할 말이에요. 그러면 엮는 거를 어떻게 엮을 건가 생각해 봐야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피스가 있다고 하는데 제 각양각색이거든요. 그것끼리 서로 어떻게 다 엮여야 돼요. 엮는다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래야 말이 하나의 말이 돼요. 그게 내 지원서거든요. 스테이트멘트. 엮는다가 중요하다. 여기서 키워드가 키 컨셉이 두 갈씩 계절식으로 의식하면서 이 질문을 연달아 하고 거의 연달아 대답을 하면서 서로가 다 그럼 자연적으로 엮여요. 의식적으로 아주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갈씩 계절식의 서술이라는 거. 그냥 그런데요 하고서 말을 하면 얘기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중구난방이에요. 서로 엮이질 않아요. 중요한 게 아까 묻지 않은 질문이 뭐냐?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얘기 넣으면 안 돼요. 할 얘기가 맞냐? 1, 2번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할 말을 다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담을 거 어떻게 엮이냐. 조금 말을 실제로 풀었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show, don't tell. 충분히 설명하니까 tell 하지 말고 show를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꺼내야 돼요. 이것까지 다 완성되면은 내가 할 말이 완성된 거고 내 스테이트멘트에 아직 아무것도 안 썼지만은 80% 이상이 완성된 거예요.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영어 얼마나 잘했냐가. 근데 내가 자꾸 이게 꼭 자소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은 둘째치고 지금 문제 글이라고 생각해 보시다. 글쓰기에 시는 아니니까. 제일 비슷한 게 소설 같은 거 3요소. 이거 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어요. 주제를 하고 구성, 문체를 얘기하는데 주제라는 건 무슨 얘기가 담겨야 된다. 구성이라는 건 그게 어떻게 짜인다. 딱 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만든 딱 요 얘기에 해당해요. 근데 여기서 이 할 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나와야 되는 거는 문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키워드는 공감입니다. 상대 그 듣는 사람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네가 아니고 듣다 보니까 마음이 같이 움직여서 그랬겠네. 되게 힘들었겠다. 그렇게 하니까 굳이 왜 이렇게 애써서 이런 걸 하고 싶은지 내가 이해가 된다. 얘는 열심히 하겠네. 를 이 사람이 생각 안 해도 그게 암묵적으로 이 사람 머릿속에도 벌써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뽑고 싶은데 이왕이면 이것까지. 쇼동텔도 그래서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쇼동텔에 이제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냐에 같이 묶여 들어가는 게 이게 맞는 단어냐, 어감이 맞냐, 어휘가 맞느냐, 표현이 고급이냐, 적절하냐. 이건 나중에 고민했어요. 아직은 언어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도 어떤 표현을 가지고 써야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나 공부 잘해 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뭘 하면서 그러니까 뭐 또 공부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다. 이게 재밌다. 이런 식의 서술을 하는 궁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서술할 건 문제 여기에만 일단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 맵하고 플랜, 할 내 할 말의 80%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영어로 옮기세요. 요즘 근데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우리 때 비해서. 우리 때 도와달라고 미안하지만 개발 세발이었고 요즘 그래도 영어 비슷해 배요. 영어들 잘 많이 늘었더라고요. 근데 각자 제주껏 우선 자기가 해봐야 돼요. 자기 실력되는 한계 내에서 하지 여기서 완벽하거나 뭐 하기 힘들죠. 영어 실력 그만큼 되나요? 조금 좀 아직은 좀 부족하겠죠. 아직은 근데 영어 수준에 대한 걱정. 근데 너무 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내 실력인데 뭐 그 이상 나오나요? 거기까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열심히 이게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여행이 있느냐 주위에 없느냐 문제인데 영어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붙잡고 그냥 뭐 빌든지 뭐 하든지 밥 사주든지 이거 한번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 고생을 왜 하느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봐도 이거 해오지 않으면 내가 손을 대고 고쳐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헐 말이 이렇게 안 엮였잖아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말로 써오면은 그거 고쳐지지도 않아요.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가 아예 새로 쓰는 게 돼요. 그거는 작업의 성격도 다르고 훨씬 힘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와라. 그거는 80%가 영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다 정리해갖고 오면 그러면은 그 말이나 글이 정리되어 있으면 그 도와줘서 고쳐지기 훨씬 쉽습니다. 아예 차원이 몇 차원이 달라요. 정리 안 돼 있는 거는 글을 아예 새로 써주는 거라 그게 힘들고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게 내가 한 게 거기에 한 80% 이상은 되거든요. 그 말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 최선으로 옮겨놓고 최선으로 주의어디 해서 그럼 뭐 내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여기서도 영어를 그만은 할 때까지 했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80%. 사정관이 읽어볼 때 얘 여기 문법 틀렸네. 어쩌네. 아까 그 내 너무 쉽진 않았는데 한국 사람이 자기소개 잘못 썼니? 그거 보면 문법도 되게 많이 틀렸어요. 근데 하는 말이 생각이 말이 되면은 어차피 외국 사람이 하는 영어예요. 그거 감안하고 다 봅니다. 여기 쓴 말이 영어가 아주 우수하거나 고급이 아니어도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생각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바로 배요. 틀린 거는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한 옆으로 배지 결정적으로 그게 태클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확인을 하면 그게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사정관이 원하고 딱 볼 때 이게 된다 안 된다 하는 판단의 기준은 이 앞에 내 생각 담긴 이 부분이에요. 생각 좀 틀린다 가지고 영어 표현이 뭐 이게 나 같으면 이게 조금 적절하지 않은데 이렇게 섞였냐. 보면 보이지만 그거 갖고 점수 매기는데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가일수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면 사실 다 된 거예요. 거기까지 써낼 수 있는데 요거까지는 또 생각 잘 못 하시는데 이왕 여기까지 애를 썼으니까 이거 하나 더 해보세요. 아까 타조 그림 배주고 할 때 내 시각, 내 관점에서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한 지침을 다 잘 듣고 다 잘 지켜갖고 글을 써냈는데 다 정리를 하고 나오면 결국 다 나에 관해서 쓰라고 했지만 나만 쓴 거예요. 내 생각만 하고.
보세요. 내가 이거 왜, 내가 하려는 게 뭐다. 뭐 강한 의지가 있다. 동기가 왜 그렇다. 나의 장점 쓰라고 그랬죠. 나의 실적 쓰고 다 나. 이것도 어차피 거의 다 99% 그렇게 쓰겠지만은 상대가 얘기하는데 영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냥 쟤는 미 얘기만 한다. us 얘기도 안 하고 you 얘기도 안 하고 이거 듣기 피곤하거든요. 거기다 하나 그 마지막 아이싱 언 더 케이크라고 그러죠. 마지막 그냥 금상첨화하는 게 요 얘기를 제일 끝에 한마디만 써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은 이런 교수님들, 우수한분들 연구실을 맡겠지만은 그 학교의 어떤 연구, 뭐, 나도 성공하면 실제 뭐 해서 우수한, 뭐 해서 커뮤니티에 나도 기여를 할 수 있다든지, 회사에 가면은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회사에는 또 이런 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나는 한다. 언급만 하면 돼요. 요거 유의사항은 썰이죠. 뭐 썰 푼다고 막 또 풀기 시작하면 이건 안 돼요. 짧게 너무 자세하지 않게 다만 언급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짧게 하느냐? 어차피 정확하게 안 맞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이제 배우러 가겠다. 들어가서 회사 같으면 일하겠다. 근데 거기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들어가 보기 전에는. 그냥 대충 짐작으로 해도 나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 표시만 해주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는 점수를 크게 따지는 않는데 조금이라도 더 따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사실. 생각이 안 났거든요. 생각 나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몇 점 더 따요. 2, 3점 내지 많으면 한 5점 더 따요. 일단은 PPT 끝까지 하고, 예. 얘기가 조금 장황해지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오늘 지금 PPT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같은 목차잖아요. 근데 1, 2, 3번을 보면은 결국은 지금 했던 모든 얘기가 이게 영문 자소서에 대한 얘기냐? 우선 보면은 영어란 특정 언어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어 이전에 다른 얘기를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면접에 대해서 가능한 얘기는 우리는 글을 얘기했지만은 말을 할 때도 똑같다. 그럼 말, 글을 넘어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원칙들이 뭐 음악하는 사람, 여기 계시면 미술하는 사람, 남들 앞에서 뭐 배우는 무용이나 공연, 어떤 퍼포먼스 모든 거에 같이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이왕 말 꺼냈으니까 뭐 거창하고 거룩하게 나가 봅시다. 언어를 뛰어넘는다, 말글을 뛰어넘는다, 매체, 미디움을 떠나서 적용된다. 요즘 분야. 우리 학문에 제일 가깝지만 지금 음악, 미술 얘기해서 그 예술에서 철학에서도 결국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위를 하려면은 여기 있는 게 다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또는 뭐 종교까지 얘기하면 뭐 신하고 소통도 특히 보면은 저게 다 비슷하잖아요. 뿌리가 유대, 그다음에 크리스천, 이슬람. 거기 경전이 제일 중요해요.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고 불교도 보면은 많은 게 말씀으로 전해지고 말을 통해서 다 대화다 이거죠. 왜 대화냐? 상대가 있고 상대하고 나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이나 생각, 소통, 교류,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다만 여기 1, 2, 3번이라고 한 게 영문 자소서니까 일반 원리는 다 똑같은데 글이다, 영문이다에 조금 더 맞춰서 생각해야 될 게 있냐? 거기만 더 한 거지. 사실 모든 얘기는 영어하고 상관없이 80%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 모든 얘기는
이런 여러 분야, 여러 상황에 다 맞는 얘기다. 소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젊은 학생들 그러죠. 뭐 또 약간 잔소리는 아니지만 그냥 너무 그냥 막연한 얘기를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내가 모티베이션을 줄게요. 지금 왼쪽 얘기도 맞는데 오른쪽 얘기는 효과가 더 큽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글 한번 써낸다고 자소서 써낸다고 이거 평소에 안 하던 짓 한번 해보잖아요. 이거 한두 번만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법 자체가 달라져요. 그럼 면접 가서도 바로 통합니다. 지금 내가 말한 걸 갖고 면접장에서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얘요. 무슨 글을 쓰는데 근데 이 정도까지 인텐시브하게 한두 번 하고 나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데 이거는 글을 읽거나 면접장 가서 면접관이 이렇게 딱 볼 때 대답하는 거는 바로 알아봅니다. 이 생각을 안 해본 사람한테는 이게 막연한 얘기겠지만은 여러분들 당락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거 바로 뭐예요? 이거 갖고 뽑아요. 그래서 그렇게 잔소리 하는 겁니다. 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득이에요. 요즘 보면 당장 뭐 득 안 되는 거 뭐 무시하고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건 당장 득 보는 겁니다. 요즘 또 관심 있는 거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이거 제일 좋은 답 같아요. 써놓고 보니까. 왜 그러냐? 영어는 지금 말하는 어떤 개조식이나 두괄식의 순서 이런 게 우리말보다도 이런 거의 효과가 아주 확연히 바로 드러나요. 굉장히 크게 드러나요. 차이가. 영어 잘 열심히 공부한 것 같고 뭐라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할 때는 그때는 저 가능성도 큽니다. 얘기가 온데 3,000포를 돌아다닌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얘기가 뭐에 관한 거 따라서 이렇게 1, 2, 3번이고 그러면은 또 요 질문, 요 얘기가 있고 영어에 그게 자연스러운 어순이에요. 생각하는 순서가 거꾸린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영어가 문제가 아닌 거라니까요. 많은 경우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해보세요. 영어 실력 엄청나게 늡니다. 다소 중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표현이 맞느냐, 고급이냐, 뭐 조금 문법이 맞아 틀리냐,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 사고 체계에 맞춰서 얘기를 펼칠 수 있으면은 말이 잘 통합니다. 영어 실력 엄청 늘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말은 좀 한계가 있는 게요. 자세한 얘기하기에 오늘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관계대명사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이 영어 어순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없으면은 영어 같으면 뒤에 설명할 얘기를 앞으로 다 끄집어내서 서설이 길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근데 언어가 관계대명사가 없는 우리말이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연습을 해야지 이런 게 머리로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체화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마무리 슬라이드 같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엔 이왕이면 좋은 메시지로 어디에 지원하든 상대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든 합격을 하거나 성공을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사실 남은 게 모범 사례를 안 배줬는데 이걸 지금 짧게 예. 아주 짧게 그냥 5분만 편집은 알아서 봐서 순서를 옮기시든지 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제일 보고 싶어 할 텐데 SOP 모범 사례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미국 탑스쿨 박사과정을 바라보는 수준인데 지금 여기 제일 처음 써가지고 온 겁니다. 이 학생은 근데 제가 한번 만나서 아직 쓴 게 없어갖고 이런 식의 메인 포인트를 한 1시간 이상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써왔는데 한번 또 보세요.
여기 있는 그 빨간 거는 첫 번째 써갖고 왔을 때 제가 그 위에 이렇게 그냥 요즘 뭐 워드 프로그램에도 이거 다 이거 판서가 되니까 색깔 좀 다르게 해서 얘기는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오케이. 그때 넣었던 코멘트고. 자, 첫 문단 제가 날렸잖아요. 이 문단 아니네. 이거 빼라. 가정사부터 얘기하잖아요, 또. 셋째 중에 첫째. 이 얘기부터 튀어나와요, 이 중요한 문제. 하다 보면 이게 전혀 무의미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얘기부터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3남매 중에 첫째래요. 그 얘기를 꺼낸 즉수는 이게 또 문제가. 자, 부모님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가족 얘기가 나와요. 현재 여기까지. 근데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나는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이 얘기부터 나올 겁니까?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둘 다 교수래요. 읽으면서 자, 이제 인내심은 이제 막 시험 받기 시작하죠. 속으로 생각나는 so what?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저녁 식탁이 그냥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교실이었다. 아이고 거룩하고 고상하시네요. 네, 약간 조금 휴머러스하게 비꼬는 거지만 실제 반응이 이럴 거예요. 내지는 그러죠. Get real. 뭐 그런 반응도 있어요. 말을 뭐 멋있게 해서 그렇지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 뭐 그렇게까지. 뭐 그게 컨빈싱 하려면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결정을 나는 어릴 때부터 저녁식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잘했다. 너무 거룩한 것 같지 않아요? 효과가 좀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특히 첫 문단에 나오긴 뭐해서 제가 날려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그렇거든요. 그냥 날린다 치고 뭘 전공했다. 이게 연결은 돼요. 부모님이 둘 다 뭐 제 아는 집안이라 전공이 뭐 하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언더 때는 뭐 했고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나오죠. 여기서 할아버지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가훈이 나와요. 옛날 애들인데 이거 지금 최근에 아주 인류 미국의 탑스쿨 바라보는 학생이에요. 이 강의 나중에 들으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적했어요. 그렇지 써오라면 이렇게 써왔을 겁니다. 그렇게 뭐 야 우습다 왜 그렇게 써가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잔소리 한다고 내가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도 많이 봐서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이거 보고서 그리고 PPT 작성한 게 아니라 PPT 작성하고 나서 여기 그때 잘했는데 어떤가 하고 찾으니까 역시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남을 어떻게 도울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 컨벤싱 하질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조금 더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3남매 중에 첫째였다. 터울이 많이 지니까 막내가 사랑만 받고 지나다가 학교 가서 약간 이제 이지매를 많이 당했다 이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전공 그 연결시킨 건 좋아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읽으면서 1, 2, 3, 4라고 한 게 묻혀갖고 잘 안 배는데 결국은 딱 요거 서술하거나 강조할 포인트라고 한 거고 여기서는 SNS 상에서의 이지매 이거 조금 더 특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정사로 자기 동생이 갖고 고생했다. 근데 여기도 텔레 현상이 있어갖고 제가 이거 코멘트를 한 겁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그냥 뭐 그쪽 분야에서 그냥 하는 얘기 조금 일반화해서 하는 얘기 비슷하다. 네가 직접 보고 느낀 거야 얘기라면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그 얘기예요. 아, 여기 또 나오네. 이거 PPL 나오죠? 보이세요? 내가 열심히 할 의지가 강해서 좋은 성과가 있어서 SSCI, 내 지금 석사 단계인데 SSCI 페이퍼가 4개 있다. 그거 지자랑 맞아요. 근데 PPL처럼 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앉아서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냈다는 게 얘기의 메인 포인트면 안 된다. 더 세련되게 하려면 내가 이거 관심 있어 이거 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내서 아 참 말한 김에 얘기인데 그냥 그 어디 저널에 SSCI 얘기 안 해도 된다. 유명한 저널이면 그냥 저널 이름 그냥 아까 말했잖아 네임 드로핑 슬쩍 그냥 캐주얼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이 딱 그냥 뭐 잘 아는 이름을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쓰긴 썼어요. 그 박사 과정에서 뭘 하고 싶고 어쩌고. 근데 물음표 친 게 잘 안 들어온다. 읽어봤을 때. elaborate라고 쓴 거 이 부분도 약간 공식 멘트 비슷하게 나가요. 아까 제일 앞에 있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내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뭐 인플레이션 억제는 중요하고요. 뭐 내가 실제로 어떤 고통이나 황당한 경험을 당해서 야 이건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쓴 거라고 그건 다르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아주 나쁘고요. 뭐 부동산 가격 너무 올라서 뭐 걱정이고요. 그거는 남의 얘기처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마무리 이 부분에서는 뭐 할 줄 안다니까 거기도 너무 공식 멘트 비슷해서 하려면은 뭐 데이터 주문하는 걸 잘하겠다고 하니까 컴퓨터에 내가 얼마나 능숙한지 그게 거기서 잘 안 된다 그 얘기고 자 시간 얼마 없으니까 이 학생인데 아주 우스운 게 여태까지 뭐 자주는 아니고 가끔 이런 식으로 지도하거나 뭘 해도 어드바이스 줘도 끄떡끄떡은 해요. 내가 얘기할 때 내가 시킨 대로인데 그 권한대로 고쳐오지를 못해요. 이 학생은 고쳐왔더라고요. 여기 앱사라고 굳이 배드린 건 이 학생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한번 다 밀어줬다고 할까요? 근데 새로 쓴 건 없어요. 아까 말한 그 80% 부분 있잖아요. 그 학생이 써온 그대로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왕이면 영어로 썼을 때 이렇게 하면은 조금 표현이나 이걸 다듬은 정도고 얼른 짚어봅시다. 얘기 어떻게 시작해요? 내 얘기를 시작하고 내 생각부터 튀어나와요. 나는 이거를 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동기, 나 의식이 있다. 어떤 사람이다를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죠. 나는 뭘 하고 싶다. 바로 하고 싶다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라는 게 나와요. 말이 벌써 이제 딱 첫 센텐스에 그냥 팍 하고 의지가 딱 내잖아요. 박사를 따고 싶다. 왜냐? 내가 이런 전투라고 하기 이런 싸움을 이런 노력을 하는데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뭘 하고 싶다가 굉장히 컨덴스하게 들어오잖아요. 이건 더 이걸 하고 싶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보세요. 서술기법. 이건 뭐 내가 조금 봐준 거지. 요걸 하고 싶다. 공적으로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써놓기엔 이걸 하고 싶다고 쓴 게 아니고 PhD를 하고 싶다. 그
무기나 뭐 싸움의 기술 더 말하자면 능력치를 키우기 위해서 무슨 능력치? 이걸 하고 싶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살짝 돌려 얘기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그 다음에 그냥 나 혼자 뭐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거 근데 완전히 남의 얘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에. 이 얘기를 하니까 한국의 공식적인 통계치 발표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인데 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어요. 그거 약하거든요. 나는 이게 이렇게 하고 이미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포커스는 나한테 있잖아요. 근데 게다가 이제 한 줄 더 뜨는 거예요. 자, 중요한 문제인데 나한테는 더 개인적으로 이건 더 중요합니다. 그 얘기니까 좀 더 설득력이 있죠. 더 개인적인 나는 동기가 있다. 내 동생이 이런 SNS 이지매를 많이 당해서 괴로운 걸 봤기 때문에 나라 차원에서도 이미 큰 문제고 나한테는 내 동생이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워낙 중요해서 잘하고 싶어서 너희 학교 가서 난 더 배우고 싶다. 읽는 사람 마음이 벌써 열려요. 자,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갔고 여기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을 들어갔죠.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서 뭐를 했다. 무슨 페이퍼 썼다 하는 것보다 뭐에 관심을 갖고 어떤 거를 연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PPL 기법이에요. 네, 석사 논문은 그래서 이게 그 결과 이게 됐고 문제 더 쓴 게 지도교수하고 같이 내가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연구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다가 신빙성이 있죠. 관심을 내가 있었다고 그냥 쓴 거만 해서 나는 이러했기 때문에 이러고 논문도 내고 SSA 같은 경우 굳이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뭐 한국의 IT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문제 성적인 거에 어떤 착취 근데 성인 대상이지 그 청소년 대상은 아직 별로 아닌데 나는 이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서 좀 선제적으로 미리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너희 학교에 그 전공 뛰어난 교수들이 많은데 가서 배우고 싶다 쭉쭉쭉쭉 쓰고 뭐 기네요 오늘 뭐 근데 자세히 볼 틈은 없고요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한 가일수가 나옵니다 내가 뭐 한다, 뭐 이거보다도, 이것 보세요. 이 정도면은 이제 커뮤니티에 내가 뭐를 기여를 하는 어떤 이런 입장이잖아요. 자기가 컨트리뷰션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루고 내 영광이고 내 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청소년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좀 너무 고상하게 썼나? 더 행복에 충만한 사회를 우리가 같이 만들면서 그래서 바로 얘기를 또 돌렸어요. 너무 또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는 뭐 어떤 교수 지도하에 이런 거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 박사학위를 따면은 나는 교육자가 되거나 이런 좋은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 자기 생각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나 남들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걸로 자, 요 문단의 의미는 그겁니다. 아까는 근데 딱 한마디만 하라고 그랬는데 요건 약간 늘렸죠. 조금 벙벙하지만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얘기라. 이 정도면은 한국에서 나간 자소서로 제가 본 중엔 거의 뭐 최고 등급일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근데 특히 앞에 같은 사람이지만 앞에 쓴 거는 내가 이제 PPT 내내 지적한 거, 이거 약점이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생각해봐. 그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 세련되게 많이 다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배드린 동안에 PPT 전부 말씀드렸고,
사례도 아마 이 정도면 참작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같은 패턴의 그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이게 그냥 문화적인 차이라고만 설명하기에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인들이 뭔가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 사람보다 혹시 어떤 언어적 감각이 혹시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좀 장황하다라는 느낌이 날 때가 많아요. 이제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이제 일본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나? 근데 그게 그냥 단지 뭐 우리 문화적, 역사적인 측면에서만 뭐 그렇다, 내지는 뭐 교육 때문에 그렇다, 그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보고 답하라고 그러면은 반씩 양쪽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처음에 말씀하신 게 문화적으로 뭔가 본연적으로 우리 문화에 뭐가 있냐. 다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잘하고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겠어요? 그 앞에 세대는 다 그렇게 교육받고 있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바뀌어요. 조금씩 물 빠지듯이 바뀌는데 바뀔 여지는 저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강하게 토착화되어 있는 게 화면에 지금 제가 올렸지만 결국 이제 기승전결. 이게 몸에 그냥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기승전결도 문제인데 또 하나는 어떤 문화적 습성이라고 하면은 조금 말하자면 탑다운 문화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 탑다운 문화라는 걸 보면은 밑에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 위에 얘기할 때 깨지지 않는 게 야단 맞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바로 질르고 이렇게 근데 자기 의견 주장이 잘 안 돼요. 아, 서양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서양 사람 다 비슷한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고 약간 서양 중에도 조금 더 역사나 뭐 그다음에 문화나 행정 뭐 정치에서 앞서간 이 주로 서쪽이 요게 조금 더 발달해 있고 그 전에 옛날 뭐 중세 로마까지 돌아와서 그게 우열이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대륙계라고 하잖아요. 라틴계 내지 이렇게 로마까지. 근데 특히 나중까지 이게 셌던 게 스페인 같은 경우에 탑다운이거든요. 전제군주, 전제정치 권력이 아주 강하다고 그러는데 밑에서 감히 의견을 낸다. 잘 받아주면 좋은데 윗사람이 또 똑똑하라는 보장이 있어요. 똑똑하더라도 자기 권위를 먼저 생각하면 쉽게 안 받아줄 것 같으면 돌려서 펼치든지 아니면 그보다 위에서 뭘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누가 보든지 이 양반이 놓치고 명확하게 잘못한 거 있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 목숨 걸고 내놓는 거예요. 아니면 자리 걸고 내놓든지. 그쪽 문화는 보면 그래서 모양새는 갖춰서 뭐 한 거 같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발달했더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말로 나가는 방송이니까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본인들도 동일해요. 스페인 쪽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영어권 문화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대륙에 또 딴 데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반박하거나 반론을 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끼리는 조금 좀 되지만은 수직적인 관계는 뭐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우리 뭐 유교이자 조선 내에서 그걸 더 강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대화의 방법이 다른 거다. 이게 문화적인 습성을 이어받은 게 이게 기승전결로 얽히면은 얘기를 과감하게 꺼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힘들어요.
딱 했는데 내 생각이 이래요. 아니면 무슨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 우선 그거는 적어도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서로 간에 이 입장이 문제가 안 되면 자 반은 틀렸는데 왜 이렇게 생각합니다를 얘기할 텐데 바로 이제 감정적인 차원으로 튄단 말이에요. 이런 그럼 화법이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럼 우리 과거를 보면 그런데 여러 가지 저도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많이 봅니다. 좀 이런 거를. 그리고 어릴 때 저는 문화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이런 거 더 예민하게 보는데 굉장히 우리나라는 그만하면 이게 빨리 바뀐 거예요. 지금 좀 아까 제가 여태까지 한 말씀을 가지고 보면 이런 변화는 거의 불가능하든지 되게 느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빨리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는 약간 희망적으로 보는 게 어댑테이션을 잘하고 옛날에 보면 미국 비슷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결국은 다른 나라 지금 정치 역사 행정도 많이 보니까 우리나라 모델이 결국 만주국 모델이고 그건 일본 애들이 만든 거고 일본 애들은 프로이센에서 비스마르크 때 모델 똑같아요. 들어가서 보면 돌아가는 방식. 그 왜 우리나라 모델이라고 하냐?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 그냥 딱 해서 만들 때 그거 비슷하게 된 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좀 민주화도 되고 외환위기 하고 나서 확 하고 들어엎고 바뀌고 지금 뭐 MZ세대 해당되시죠? 또 나오면서 생각도 달라지고 어느 와중에 보면 제가 여태까지 보고 자란 거에서도 그 안에서 생각하면 아주 깜짝 놀라게 엄청나게 사회에 이런 거나 굉장히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오히려 한 10년, 20년 전에 일본 생각하다 요즘 또 우리가 앞서지 않았냐 얘기 많이 하죠. 저는 한 1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일본 사회 잘 안 변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면은 이건 확실히 뭐 문화적인 거다 뭐다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빨리 바뀌었고 문화적으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얘기지만은 변할 수도 있다. 생각보다 근데 불과 한두 세대 내에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크게 빨리 변하더라. 언어적 한계가 있지 않냐? 이게 가치관 얘기 같아요. 우리 말이나 이런데 원래 넘을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느냐? 처음엔 그렇게도 생각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문화적인 변화 이거 비슷하게 언어도 계속 발전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말하는 이런 쪽으로 발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고 언어적 한계인지 문화적 한계인지 모르는데 같이 가는 게 아닐까. 화법이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김대중 교수님하고도 저하고 오래 한 얘기인데 옛날부터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어순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가 우리말에 없어요.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팍 찌르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which, what, 뭐 which나 who 이렇게 받아서 계속 꼬리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작은 얘기들이 큰 얘기 먼저 나오고 나중에 딱 달릴 수가 있는데 우리말은 그게 안 돼요. 작은 얘기가 앞에 나와야지 한 문장 안에 엮여요. 아니면은 문장들을 토막내서 큰 걸 앞에서 얘기하고 근데 그래도 말하는 게 버벅거려요. 그 사람 굉장히 크다. 어제 본 사람. 영어는 이게 되거든요. 우리말은 어제 본 그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라도 앞에 나와야 돼요. 얘기가 길어지다 보면은 말이 되게 길어지고 들어봐야 헷갈립니다. 아까 말한 이 두 가지씩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제 봤던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들을 때 헷갈려요. 말이 조금 길어지면은. 한 가지 희망을 가질 거는 이거 그래서 또 좀 찾아보고 했는데 영어에도 원래 관계대명사가 없었어요. 관계대명사는 게 이게 말이나 글을 쓰면서 점점 개발되고 하니까 이제는 아주 일반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쭉 찾아보면은 관계대명사라는 게 처음 나왔고 영어에서도 정착하는데 제대로 한 500년 걸렸습니다. 그 근처 나라들 하게 되면
불어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스페니쉬하고 이태리 말은 제가 잘하는 사람은 확실한데 없어요. 그래서 OECD 회의나 이런 데 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통역을 하잖아요. 불어를 통역을 하는지 모르는데. 영어로는 길게 얘기 안 했는데 불어 나오는 거 들으면 한 2배가 돼요. 거꾸로 어떤 때는 불어 나오는 거 영어로는 짤막하게 통역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우선은 어휘가 영어가 훨씬 더 다양하고 그 같은 서양 언어끼리 그렇더라고요. 스페니쉬도 그 문제가 심한데 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2마디, 3마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영어만큼 그렇게 그 수임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적인 거든 언어적인 거든 좀 같이 가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영향이 분명히 있어서 아주 단시간에 확 바뀌지는 않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아주 정말 약간 놀랄 정도로 변화가 빠른 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문 자소서에서 이제 이야기가 출발했지만 자소서라는 게 영문이건 북문이건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이 원칙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모든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하건 자소서를 잘 쓰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뭐 직면해서 이제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뭐 면접 강의나 이 자소서 강의 같은 거를 연결해서 보시면은 어떤 그 인생의 원리 같은 것도 이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